지난 시간에는 삼성증권 레포트를 가지고 그 물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물류센터는 역대 최대 공급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상승이 예상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온 창고의 리스크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돼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기회가 축소가 되고 투자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레포트를 김예슬님께서 작성해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온물류센터 공실 해소가 기대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체인 인사이트에 어, 또 보도한 자료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과 소비 회복돼도 실수요는 늘기 어렵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예측을 했습니다. 저온물류센터를 활용해야 하는 콜드체인 시장의 제품 특성과 운영 형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현재 공급 과잉을 만들어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결국은 절대적으로 높은 공급량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과잉 공급이 되어 있는 시장에 추가로 대규모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2018년, 19년 이 무렵에는 저물류센터가 사실 좀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급을 하게 됐는데 2021년 뭐 이 무렵까지는 작년까지 임대가 잘 됐어요. 하지만은 이제 올해부터 저물류센터들이 완공되는 물류센터들이 상호는 임대가 되지만은 저온 임대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지만은 이미 공급이 과잉이 되어 있는데 올해 완공 예정, 내년 완공 예정, 후년 완공 예정의 물류센터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좋은 물류센터들이 다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좋은 물류센터가 계속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공급 과잉이 너무 되어가지고 않는다. 즉 임대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만큼 공실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상당히 큰 규모의 저물류센터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죠. 올해 2월 발표한 12월에 2022년 국내 부동산 시장 동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의 전체 공급량은 181만 평 정도이고 아태 지역에서 최대 공급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저온물류센터는 약 42만 평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비중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을 이유로 저온물류센터를 넣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저온물류센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2018년을 기준으로 저온물류센터의 수요는 상온의 15% 수준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매년 수도권에 평균적으로 70만 평이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이 중에서 10만 평 정도가 저온물류센터의 수요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저온물류센터의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복합물류센터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 증가하면서 전체의 6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물류센터의 저온물류센터 비중을 3분의 1로 본다면 올해 공급되는 저온물류센터는 전체 공급의 23.3%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건축되고 있는 물류센터가 4층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지하층 한 개층 정도는 거의 저온 물류센터가 저온 비율이 그렇게 건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온 물류센터의 공급 과잉이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공실이 많은 상황으로 올해 추가 공급되는 저온물류센터는 공급량만큼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 관계자는 현재 공급되어 공실로 남은 저물류센터의 규모는 이미 상당하며 올해 공급되고 있는 저물류센터는 그대로 공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합물류센터에 있는 저온시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복합물류센터로 공급된 물류센터의 경우 상온시설의 경우에는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임차가 바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온시설은 공실로 나오면서 다양한 온도대를 원하는 화주가 나타나도 시설을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별도의 저온물류센터가 공실로 남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온이 너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온물류센터를 임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괜찮은 대로 이제 제일 괜찮은 대로 선택을 하는 반면에 상호물류센터는 너무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온물류센터 투자 위축 디폴트 됐을거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공실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개발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예정되어 있는 공급이 되지 않거나 상온으로 변환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실제 저온물류센터의 공급은 예측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와 건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온물류센터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상온물류센터의 임대료가 적지 않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사례에서도 40%가 저온으로 설계되어 있던 물류센터였는데 그 전체를 다 마스터리스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를 하는 화주사가 상온으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전체를 다 상온으로 변경한 사례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서는 상온물류센터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저온물류센터와의 임대료 차이가 크게 좁혀졌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저온물류센터의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 임대료를 끌어내리면서 상온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굳이 임대료의 차이로 인해 저온물류센터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늘어나는 공실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PF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개발을 할 때 저온 비율을 고민을 할 때도 사실 저온은 개발을 좀 안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 수익성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온 임대료를 좀 높이고 저온은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저온물류센터로 인해 PF가 어려워지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디폴트 때는 저온물류센터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해소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면 저온물류센터의 시장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향후 예측치보다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저온물류센터의 공실률은 짧은 기간 안에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기사는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PF 대출을 받을 때 저온물류센터가 껴있으면은 시행사에서 이제 책임 임차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늦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F 대출을 할 때 선매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물류센터가 그 LOC를 받거나 즉 화주사가 입주하겠다고 LOC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PF 대출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건축비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소형 시행사들이
물류센터 인허가를 받고 건축까지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인허가까지만 받고 뭐 시장에 내놓는 그런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